여성분들이 들으면은 와, 저 새끼 진짜 개찌질하게 놀았구나 할 텐데 이거 남자들 국룰이야. 이거 많이 놀아본 남자들 국룰입니다. 이것도 팁이 있어. 라운지나 어떤 클럽에서 술을 시켰어. 술을 시키면요, 남자들은 절대 술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는 이거 술 한 잔만 따라놓고 분명히 맥주인데 위스키 마시듯이 입술만 적셔야 돼. 왜냐면 대학생이라서 술자리가 많이 있는데 술자리에서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술자리가 많이 있는데 술자리를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이제 돋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평소에. 그리고 돋보이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 돋보였던 사람이 아니라면은 성인 되고 괜히 돋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나는 그냥 평범한 인생 살았던 사람이 괜히 성인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돋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날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 술자리에서 돋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도 돋보이려고 하다가 선 넘어가지고 눈업진 되기 십상인데, 지금 술자리면은 내가 특히 대학생이면은 지금 자기가 술버릇이 어떤지도 지금 다 그 포텐셜이 다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대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술을 어느 정도 마시다 보면 아, 내 술버릇이 이 정도인가 뭐 보구나 할 때가 오거든요. 거기서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술버릇에서 더한 술버릇이, 그러니까 바닥 밑에 지하가 있어요, 술버릇도. 그래서 나대면서 술을 마시다가 보면은 어떤 정도의 술버릇까지 나올 정도가 진짜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술자리에서 본인이 원래 돋보였던 사람이 아니라면 술자리에서 돋보이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로 휴학해야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예정에도 없던 군대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돋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꼭 20살 딱 되자마자 술 마시면은 애들이 또 자기 주량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꼭 술자리에서 토하는 애들 개 많아. 제가 옛날에 호프집에서 서빙할 때 진짜 극혐이었던 게, 이 새끼들 신입생이다 하면은 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 신입생들이 저기 한 3, 4, 5월 이럴 때 신입생들이 와가지고 그 새끼들 또 나 떼거지로 다녀. 진짜 무슨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술게임 막 시끄럽게 하면서 막 노는데 좋다 이거야. 오케이, 테이블 막 4개 붙여가지고 막 노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토를 합니다, 테이블에. 이 미친 새끼들 진짜로. 진짜 지긋지긋해 이 새끼들. 근데 그런 새끼들이 또 뭐냐, 딱 이 마인드야. 신입생인데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막 게임하면서 신나서 막 나대서 하다가 막 펄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갑자기 그 앞에 있는 그릇에다가 토를 해. 나 진짜 제발 그 돋보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세요.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리섭님. 현재 연애 강의를 수강 중인 수강생입니다. 저희 고민은 제가 술을 정말 못해서 헌팅포차나 여사친들끼리 술을 먹을 때 항상 술집 취급을 받거나 제 스스로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술에 먼저 취해서 좀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비춰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제 주량은 소주 반병에서 한 병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소주 3잔이나 맥주 500cc 정도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속이 더부룩해져서 그런 바이브가 여자한테도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술지라 술게임을 주도적으로 한다거나 술자리에서 나서기 꺼려지는데, 여사친들 혹은 헌팅포차에서 술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인드 세팅이나 행동 팁 같은 게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술 못 마셔도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력만 확실하면요, 술을 애초에 못 마신다고 밝혀도 그냥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술을 소주 한 잔 마셔도 온몸이 다 빨개지고 눈동자까지 빨개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호스트바 선수까지 했었어. 호스트바는 여자한테 술 따라주고 술을 마셔야 되는 직업 있잖아요. 걔는 진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그렇게 되는 애인데도 호빠 선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연애를 못하면 자꾸 결까지의 신경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제 주변에도 술 안 마시는 사업가들 되게 많거든요. 술 안 마시는데도 여자 잘만 꼬셔요. 막 술을 안 마시면 여자랑 모텔 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남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하수라서 그렇습니다. 술 한 잔 안 마시고도 진도 나갈 남자들은 다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핑계고, 술을 마시면 솔직히 편하기는 하지. 왜냐면 여자랑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명분 싸움이거든요. 근데 명분을 주기가 되게 좋아, 술이면은. 그렇다고 술을 마셔서 꽐라를 만들어서 여자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도 내가 술 마셨으니까 이 정도는 허락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명분 자체를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술을 잘 마시거나 이러면은. 근데 술을 못 마신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딱히 되게 크리티컬한 이런 단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게 태어났으면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키가 작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거를 극복해야 되듯이 술을 못 마시게 태어난 것도 그냥 만나서 술을 못 마시는 대신 다른 매력을 내가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약간 그거는 힘들 수 있지. 20대 초반이면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을 마시면은 술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헌팅 포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를 만날 때 굳이 헌팅 포차가 아니어도 라운지 같은 데를 가도 되고 클럽 같은 데를 가도 되고, 라운지나 클럽에서는 게임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그리고 라운지에 가면은 애초에 남자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아, 이것도 팁이 있어. 라운지나 어떤 클럽에서 술을 시켰어. 술을 시키면요, 옛날에 저 때는 이제 나이트클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이랬었는데, 내가 나이트 처음 갔을 때 형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트클럽에 가면 옛날에는 맥주를 한 4-5병을 이렇게 주고 룸을 또 잡으면 양주 같은 것도 개쓰레기 양주 같은 거 하나 기본으로 막 줍니다. 근데 그거는 남자들은 절대 술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는 이거 술 한 잔만 따라놓고 분명히 맥주인데 위스키 마시듯이 입술만 적셔야 돼. 왜냐면 이거를 마시면 맥주값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면은 여자들한테 술 한 잔을 따라주고, 또 맥주도 가득 따라주면 안 돼. 절대 한 반만 따라주고 이제 짠하면서 야부리만 털다가 여자가 이거를 다 안 마시고 나간다? 다 안 마시고 나가잖아? 그러면 그 맥주잔에 남은 거를 다시 맥주 이렇게 근데 이거 여성분들이 들으면은 와, 저 진짜 개찌질하게 놀았구나 할 텐데, 이거 남자들 국룰이야. 이거 많이 놀아본 남자들 국룰입니다. 그리고 라운지도 똑같아. 요즘에 라운지 가면은, 라운지 안 가본 남자들이 어떤 엑스레이티드 같은 거 시켜가지고 정신들이 처음 가면 떨리니까 그거를 지들이 계속 처마시고 자빠졌어. 그러면 절대 안 돼. 그거 돈이 얼만데. 나는 그냥 무조건 한 잔만 따라놓고 여자가 올 때마다 여자한테만 조금씩 따라주는 거야. 여자한테 조금씩 따라주고, 여자가 이제 갔다 싶으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따라주다 보니까 다시 섞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최소한만 따라줘야 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헌팅 술집이나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제 술 게임 하는 걸로 여자를 나는 안 만나겠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여자를 만날 루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팅 포차는 이제 인생에서 배제를 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루트로 그냥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도 그냥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뭐 500cc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진다고 했잖아요. 그냥 시맥집 가가지고 치킨집 가가지고 500 하나 시켜서 내 매력만 충분하면 그냥 입만 털어도 돼요. 충분합니다. 굳이 막 꽐라가 돼가지고 막 여자를 꽐라 될 때까지 먹일 필요도 없고 서로 얼큰하게 마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한 잔 시켜놓고 고사 지내면서 결국에는 내 매력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연애를 하면 충분합니다. 술 못 마셔도 여자 잘 만나는 남자 깔리고 깔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평. 혹시 여자친구가 어디 놀러가서 자기가 비키니를 입은 사진이나 욕조에다가 입욕제를 풀고 다리가 좀 보이게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그런 거는 그냥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여자친구가 어디를 놀러가서 자기가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리고 욕조에다가 입욕제를 풀고 다리를 보이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다고요? 일단은 이 여자친구분의 인스타 주소가 뭐죠? 제가 봐야 될 것 같아. 아니, 농담이고 농담입니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연애만 하세요. 아시겠죠? 이런 녀석의 심리를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만나다가 이 여자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그냥 스탠스를 바꿔버리세요. 아, 이 여자는 결혼할 만한 여자가 아니구나 라고 그냥 스탠스를 바꾸고 생각 없이 연애만 하세요. 딱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자, 입욕제를 풀고 다리 사진을 올리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 여자랑 그냥 연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그런 거 갖다가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몸매 자랑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몸매 자랑 할 수도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선 넘었지. 입욕제를 푼 다음에 자기 욕조에 있는 다리 사진 올리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건 제정신 아니죠. 연애가 시간 낭비라서 안 한다고 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친구는 외로움도 안 탄다고 하던데 그냥 가치관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심포도 논리인가요? 이거는 그 친구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냥 그 친구가 예를 들어 차은우야. 차은우 같은 외모를 가진 친구가 그런 소리를 하면 가치관이 맞는 거고, 아니면 방구석에서 그냥 쿰척쿰척 대면서 프린세스 메이커 하면서 저기 라면이나 처먹고 있는 130kg 오타쿠가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전형적인 심포도 논리겠죠. 그 친구가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프린세스 메이커가 뭐임이라고 하시는, 아, 이것도 또 틀딱 게임이라서 모르시는구나. 이게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 컴퓨터에서 나만의 공주를 키우는 그런 오타쿠 게임이 있어요. 그 공주랑 막 연애의 느낌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미연씨의 이제 시초 같은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리액션 좋은 여자가 너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들한테 남자한테 예쁨 받으려면 그리고 남자를 꼬시려면은 리액션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자가 매력적이면요 여자들한테 제발 리액션 좀 하지 말라 그래도 아주 여자들이 리액션 오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아야 발전이 돼요. 예전에 그 한예슬 씨인가 누군가 막 그런 말을 했잖아요. 꿀잼이 왜 필요해? 그냥 잘생기면 얼굴이 꿀잼이잖아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예슬 씨는 얼굴에 국한돼서만 말을 했지만 남자가 매력적이고 남자를 여자가 좋아하면은 진짜 빵빵 터져. 뭐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해도 그냥 내가 예전에 잠깐 썸 타던 여자랑 내가 운전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한강 앞에서 이제 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나한테 어디냐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한남대교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남이 한남대교 건너는 중이라고 했더니 그게 뭐라고 그거 갖다가 5분을 웃는 거야. 야, 한남이 한남대교 건넌다는 말이 그렇게 웃깁니까? 근데 그거 갖다 5분을 아주 그냥 숨이 넘어가게 웃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리액션도 결국에는 그 호감이랑 정말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내가 비호감이면 비호감일수록 상대방을 웃기려면 정말 유가족도 웃길 정도의 그런 수준의 드립을 쳐야 그게 웃음이 성립이 된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이거 웃긴 거예요? 한남이 한남대교 건너는 게 웃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 방송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저한테 있어서 이제 호감이 또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또 재밌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외모 등을 활용한 자학 개그는 이성에게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남자의 자학 개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학 개그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병신으로 만드는 자학 개그가 있습니다. 일단 외모를 이용한 자학 개그는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주둥이에 총구를 들이대도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의 단점이나 컴플렉스들은요 나만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컴플렉스를 어떤 사람은 장점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히 자학 개그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먼저 꺼냈어. 여자가 근데 다리가 너무 짧으신 것 같아 하면은 그때는 여유있게 넘어가는 건 플러스예요. 근데 내가 먼저 내 신체적인 단점, 내가 어깨가 엄청 좁은데 저는 어깨가 좁은데 막 이딴 소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또 내가 자학 개그가 또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겸손. 그러니까 자학을 포장한 이제 겸손을 내가 되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저거를 할 때 이제 자학 개그가 이제 어필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자신의 단점을 먼저 오픈하는 신짓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진짜 허리가 길면 어떻게든 허리를 커버하는 스타일링을 해야 되고 본인이 어깨가 좁아 그럼 어떻게든 어깨를 넓게 하는 스타일링을 해야 되고 최대한 그거를 숨겨야 돼요. 본인이 피부가 개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티 안 나는 메이크업을 배워야 되고 근데 여자가 그거를 눈치채고 나한테 지적을 했어. 그 지적을 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까는 거는 절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모를 통한 자학 개그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리섬님 키 183이면 얼굴 보통보다 조금만 나와도 여자한테 인기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키가 가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자의 가슴. 여자가 얼굴이 좀 평범해도 가슴이 크면은 남자들한테 보통 인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지. 본능적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리섬님 키 188인데 여자한테 차이고 있으면 진짜 병신이겠네요. 커크라고 하는데. 근데 병신이라기보다는 병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연애할 때 다 병신 짓을 하기 때문에 진짜 얼굴 존잘인 친구들도 여자한테 까이고 이런다니까요. 막상 사귀면 찐따 짓을 해가지고 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자가 남자를 먼저 좋아해서 사귀었는데 여자가 먼저 남자를 차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뭐 강의에서 자세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존잘남을 몇 번 만나본 여자들은 이 얘기가 진심이에요. 나는 잘생긴 애들보다 그냥 마인드 제대로 된 남자가 좋다 이런 얘기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를 못 만나봤어. 그러면은 정신승리일 수 있는데 실제로 몇 번 만나봤는데 그냥 그 찌질한 모습에 정념이 많이 떨어져 본 여자면은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할수록 찐따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보통 그렇게 되죠. 리섬님 강의 보고 벚꽃 시즌 직전에 여자친구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만들 수밖에 없지 내 강의를 보면.
연애 후에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리해 주셨는데 연애 전 데이트 비용에 관해서는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투자하는 느낌으로 남자가 내라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계속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감이 안 와서용이라고 하시는데 연애 이전에는 그러니까 첫 만남에는 그냥 남자가 밥 같은 거 사세요. 여자가 뭐 커피 정도 낸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내라고 하시고 첫 만남부터 무슨 뭐 더치페이하고 지금 제가 무슨 뭐 반페미니스트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남녀 평등에 대해서는 저기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님한테 맡기시고 저는 이제 그런 남자가 아니다 보니까 만나면은 첫 만남에서는 남자가 웬만하면 내세요. 썸 탈 때는 그냥 남자가 기본적으로 내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자도 마음에 들면은 두 번째 만남 정도에서는 여자가 낸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면은 그냥 뭐 못 이기는 그래 이번에는 네가 사라 하고 번갈아 가면서 내면 돼요. 첫 만남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깔끔하게 계산하는 게 좋죠. 아직까지는 사회에 그게. 안녕하세요 리섭님,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3개월 조금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번 달에 장거리를 이유로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차단당했습니다. 그동안 트러블도 없었고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병문안까지 와줬던 친구입니다. 원래 고향은 순천이고 서울의 상경에서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는 장거리는 핑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답을 아시네요. 장거리는 핑계입니다. 예. 심각하신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답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장거리는 핑계예요. 그리고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병문안까지 와줬던 친구라고 하시는데 연인 사이에는 뭐 당연히 병문안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개념 있는 여자여서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병문안까지 가준 게 아니라 연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가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런 거 갖다가 막 내 여자친구가 그렇게 개념 있는 여자였지 무려 내 병문안까지 와줬어 내 여자친구 다시는 이런 여자 못 만나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막 되게 개념 있는 여자는 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장거리는 핑계인 것 같다는 본인의 생각이 이제 정확하고요. 다른 여성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담백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섭님, 21살 남자입니다. 저의 고민은 첫 번째, 설레는 연애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몸이 궁금하고 섹스만 하고 나면 사랑이 많이 식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이 예쁘거나 매력적이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즉 금사빠 기질이 있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이 금사빠 기질이 있다는 건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사랑의 기준을 너무 기준치를 낮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얼굴이 예쁘거나 매력적이면 금방 사랑에 빠진다고 하면 그건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섹스가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왜 남자인데 왜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죠? 본인이 그 얼굴이 예쁘거나 매력적인 여자가 보이면은 그냥 몸에서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저 여자랑 자고 싶잖아요. 그거는 모든 남자가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굳이 얘랑 사귀고 싶지 않아도 그냥 얼굴이 예쁘장 하면은 그러니까 특히 21살이라 그랬잖아요. 21살이면 그냥 지나가는 여자들 볼 때마다 다 자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 금사빠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랑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설레는 연애만 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는 지금 본인의 눈높이에 비해서 본인의 100%가 찰 수 있는 여성을 만날 정도까지는 능력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섹스만 하고 나면 사랑이 많이 식는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여자의 점수를 매길 때 100점 기준이 있으면은 본인은 지금 한 80점 이상의 여자랑은 못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식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되게 만족스러운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본인의 실제 눈높이랑 만날 수 있는 여자의 갭이 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자친구가 제가 다른 여자랑 성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괜히 흥분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건 여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여자친구가 저를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여자친구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본인 탓이 아니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변태를 만났을 뿐인데 그거를 자기의 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 잘못이다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본인 잘못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어떤 거냐면 약간 이런 거야. 제가 레즈비언 여성한테 가가지고 레즈비언 여성한테 엄청 플로팅을 했어. 근데 레즈비언 여성이 나한테 안 넘어온 거야. 그리고 자기는 여자가 좋다면서 여자랑 사귀러 갔어. 그거를 가지고 나는 매력이 너무 부족한가 봐, 나 저 여자를 못 꼬셨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초에 정상적인 여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여자랑 성관계 맺는 것을 보면 흥분될 것 같다는 그 여성분은 근데 만약에 본인도 약간 이쪽으로 취향이 약간 이렇다면은 이게 무슨 땡큐인 상황이지 하면서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재밌게 한번 즐겨보세요. 근데 정말 이 여자랑 사랑을 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라는 거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레즈비언이랑 굳이 결혼을 할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죠? 리섭님, 자기 외모 객관화 방법이 있을까요? 남녀 성별 구분 없이요. 외모 객관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외모 객관화 방법이. 남자들은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조금 잘생긴 애도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네가 뭐가 잘생겨 이같이 생긴 놈만 막 이러거든요, 친구들끼리는. 그렇다고 좀 안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다 잘생겼다고 해줘.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이게 너무 애매해. 그리고 또 자기 뭐 여자친구한테나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잘생겼다고 그러고. 그럼 뭐 어떡해. 가장 좋은 거는 뭐 소개팅 어플에 요즘에 점수 매기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소개팅 어플을 내가 이용을 안 하더라도 소개팅 어플 점수 매기면은 그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성이 나한테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근데 약간 그거는 있어요. 이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제가 이거 소개팅 어플 연구를 많이 해봐서 알게 된 건데, 진짜 웃긴 게 사람들은 내가 가질 수 없으면은 망가뜨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자들이 이게 더 심해. 제가 또 여성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는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 어플에 진짜 연예인급 외모 여자애가 딱 떴어. 점수를 매겨달래. 근데 남자들은요, 이 여자가 나랑 잘 될 가능성이 진짜 0.00001%도 안 된다는 거 알아도 10점을 줍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도 뭐 10점을 주는 여자도 있어. 10점을 주는 여자도 있는데 괜히 이 남자를 깎아내리고 싶어. 너무 이 남자 완벽해 보이고 막 그러면은 뭐야, 재수없어, 나 이런 남자 딱 질색이야 하면서 막 조인성같이 생겨도 막 3점씩 주고 이래. 이게 여자들 특징입니다, 이게. 남자는 누가 봐도 예쁜 여자면은 쟤 뭐 엄청 예쁘지, 저런 여자는 누가 만날까 이러거든요. 여자들은 남자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생겨버리면 난 저런 기생오라비 스타일 나는 싫어, 나는 저렇게 남자들을 얼굴값 할 것 같은 애들 딱 질색이야 막 이러고, 막 난 저렇게 남자가 멋부리고 다니는 애들 개극혐 막 이래. 그래가지고 그 정도 약간 감안하시고, 그래가지고 소개팅 어플 점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점 만점이다 했는데 10점이 나오면 오히려 그 남자는 10점짜리 남자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야. 그래서 오히려 진짜 10점 만점 남자들은 한 7, 8점대 정도가 나오더라고. 7, 8점대 정도가. 리섭님이 만일 대머리였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여성분을 꼬실 건가요? 그 외에 주변에 대머리인데도 연애를 잘하는 사람의 사례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대머리였다면 돈을 엄청나게 열심히 벌어서 머리를 일단 심었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대머리들이 있어요. 모든 머리숱이 다 없어가지고 머리 심는 것조차 안 되는 대머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대머리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근데 뭐 대머리들도 대머리들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이 머리만 나는 대머리면 저는 다 밀어버릴 거거든요. 저는 나중에라도 제가 나이가 먹고 머리가 다 빠져. 그러면은 처음 1차 시도는 이 뒤에 있는 걸 여기 심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내가 도저히 안 된다면 저는 그냥 다 밀어버릴 거예요. 그냥 스킨헤드로. 나는 차라리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 뭔가 정말 그 옛날에 그 바코드 머리라고 하죠. 정말 이 옆머리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난 이게 너무 더 징그러워 진짜로. 진짜 막 혐오감이 들거든요, 머리가.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불쌍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혐오감이 들어. 막 이 옆머리로 어떻게든 막 뭐야 그게.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밀어버릴 거예요. 다 밀어버린 다음에 그냥 몸 같은 거를 어떻게든 키워가지고 해가지고 여자를 꼬셨을 것 같고요. 제 주변 대머리인데도 연애 잘하는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머리 밀고 다녀요. 머리를 밀고 어떻게 몸도 막 태닝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징이 몸이 다 좋아요. 몸이 다 좋고 보통, 그리고 대머리들이 보통 남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보통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밤일 같은 것도 되게 잘하고 해가지고 뭐 대머리인데 연애를 잘하는 사람 충분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섭형님. 여자의 촉은 무섭다 내지는 여자의 직감은 소름돋게 맞다는 구절들이 간혹 보입니다. 통상적인 남자들의 공간 지각력이 여자들보다 나은 것처럼 정말로 여자들의 촉이 남자들보다 더 타고난 건지 아니면 허황된 말인지 리섭형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남자들보다 눈치가 빠른 건 맞죠. 사회적 지능이 남자들보다 기본적으로 다 높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여자의 육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확정 편향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야. 자기가 스스로 눈치 빠르다, 나는 사람을 잘 다룬다 하는 여자들 중에 나는 제대로 된 여자 잘 못 봤어. 보통 그런 여자들은 골빈 여자들이야. 근데 보통은 여자가 남자보다 눈치가 빠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은근히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아스퍼거 증후군인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아스퍼거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약간 자폐랑 비슷한 건데 자폐보다는 좀 나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 중에 아스퍼거라고 해가지고 눈치 같은 거 아예 없고 사회적 지능이 그냥 장애인 거예요. 실제로 장애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지능이 장애인데, 그 고학력자라든지 어떤 전문직 직군들 중에 서울대생들 중에도 이제 아스퍼거가 되게 많고 약간 이런데, 그래서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남자
남자들보다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경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스퍼거가 기본적으로 남자들한테 거의 다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내 남자가 아스퍼거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아스퍼거입니다. 리섬님, 여자는 결혼할 때 남자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돈을 몇천 정도 모으고 나머지는 다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문화가 이런데 어떡할 거야. 세상에 한남 도태충들은 항상 있고 스윗한 남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성이 부족한 남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매력, 그런 어떤 남성적인 매력을 돈으로라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아니, 자기가 뭐 어떤 매력 같은 게 없고 외모도 이제 박살나 있고, 그리고 막 돼지에다가 무슨 비리비리한 진짜 약간,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회성도 막 개 빠있고, 그러면 그런 남자들은 자기 부족한 그거를 돈으로라도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돈을 덜 모은다 이런 거는, 그런 문화 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